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쇼미더 서울입니다. 오늘은 늘 이렇게 문화로 서울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사실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네,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스카이 캐슬.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그 신드롬을 함께 나눠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악만 딱 나와도 그냥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아, 그렇죠.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그 주인공이었던 그 해나가 죽는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가슴 아팠던 장면이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지금 열광하는 이유, 이게 지금 도깨비의 기록도 깰 것 같거든요. 네. 비지상파 최고 시청률이 도깨비 20.5%였는데 지금 19.2%까지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청률 관점으로만 보면 도깨비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도깨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비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극복하는 사랑의 어떤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타지 로맨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는 로맨스랑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반대 지점에 있는 거의 지옥 같은 현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청률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강남 사교육에 대한 불안과 선망과 그런 좀 비판적 관점들이 교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고 하는 한국 사회 현상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 강남 사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영어 대문자로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아닙니까? 네, 특정 학교죠. 그리고 이제 캐슬, 네, 성 속에 성.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끼리 성 속에 산다는 그런 그들만의 상징적인 카르텔. 예. 그들만의 카르텔을 또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엘리트,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들이 결국 이 사회의 적폐를 조장하고 또 그거를 떠받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류층이라고 하면 아니면 사회 지도층이거나 오피니언 리더나 또 노블 소울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완전히 그 반대의 어떤 작용들이 강남 사교육을 중심으로 강남에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의 상류층 혹은 말씀하신 엘리트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과연 엘리트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교육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신화를 써내려가는 대상들이 주로 엘리트들인데 그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물고기들을 갖다가 짓밟고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꾸로 많은 분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없어졌다라고 탄탄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난 용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세습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짓밟는다든지 심지어는 독재적인 어떤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들만의 그런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대로 좀 봐야 되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히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드라마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라면은 입시 교육에 대해서 반성하고 엘리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촉구들을 하고 그러면서 특히 10대들이 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대치동 컨설턴트들한테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이런 역작용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루핑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냐면 잘 모르던 개념인데 이번에 이제 입시 코디라는 그런 일종의 직종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컨설턴트하고 코디하고 분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컨설팅하는 거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건데 코디는 직접적으로 맡아가지고 입시까지 연결시켜 학교까지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유사한 직군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산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그런 논박들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과장된 거다, 아니다,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오히려 현실이 더하다 이런 논박들이 있는데 직접 입시 전문가를 만나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입시 코디, 그건 사실은 드라마가 과장된 거죠.
입시 코디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코디 역할하는 분들은 존재하죠. 뭐 멘토쌤이라고 부른다거나 컨설턴트라고 부르거나 일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드라마에 보면 집안책값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집안책값은 아니고 많아야 억대 정도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교과에서 어떤 과목이 부족하면 그 과목의 강사를 소개한다거나 강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비교과인 경우는 동아리 활동을 주선하거나 봉사활동을 주선하거나 그 아이의 교과나 비교과의 학생부 관리 같은 걸 맡아주는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드라마가 과장된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코디도 아이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지만 실력을 집어넣을 수는 없죠.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드라마를 보고 좌절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나니까 실제 서울대 의대생들이 제 서울대 TV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코디 도움 전혀 안 받았다 이러면서 좀 잘난 체로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 현실은 반영했지만 무조건 100% 코디에 의존해야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했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서영 씨가 맡은 입시 코디의 그 악녀 역할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그런 과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보니까 상위권에서 이제 1, 2점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실력이 없는데 억지로 만든다든지 뭐 암벽 통치학처럼 그렇게 코디가 해주는 역할은 분명 아니라는 걸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 코디들의 실태는 2015년 때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 드라마 쪽을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취재를 쭉 하고 그러면서 작가들하고 같이 뭐 드라마 골격을 짜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내용이 고스란히 스카이캐슬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치동이었거든요. 그 대치동의 학원 선생들이나 또 돼지 엄마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취재를 했었는데 왜 대치동이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상징하는 곳이 돼버렸을까요? 저는 박정희 정권의 이제 강남 개발사가 만든 변형된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강남 개발하면서 거기에 집중된 일종의 부유층들, 거기에다가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대거 이주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치동 중심으로 의사나 뭐 변호사와 같은 좀 지적 자본을 가지고 이 자리를 잡았던 성공을 했던 엘리트들이 자기의 대물림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뛰어들게 되면서 대치동을 중심으로 고액 사교육이 활성화가 된 거죠. 그것이 또 강남 전체로 아니면 전국 전체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강남을 잘못 개발한, 잘못 단추를 끼운 이후에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과연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점들도 앞으로 반면 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대치동에서 살았잖아요. 너무나 자라났잖아요. 잘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게 실제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제 태북 사람들과 태남 사람들이 그렇죠. 확실히 태남로. 구분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렇죠. 거기 태북은 압구정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재벌과 또 그렇죠. 그런 집안 자체가 집안 무료한. 자체가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거기로 쫓아가려면 대치동 사람들은 결국은 입시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던.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뭐 사다리에 올라간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있었고 거기 시달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깨져야 결과적으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잘못 만들어진 개발 계획과 그로 인해 잉태돼 있는 아주 기형적인 대치동이라는 공간이 결과적으로 이런 욕망이 들끓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만 가면 아니면 유명한 대학만 가면 모든 어떤 가용 자원들을 다 편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부의 관점들, 그런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야 되죠. 사실 그 대학의 어떤 특정 몇 개 대학 상관없이 자기 뭐 재능과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서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쁜 쪽으로 강화한 측면들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학원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가용들이 전부 독서실 앞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명 독서실 앞에 쫙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원 앞에 그냥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치동뿐만이 아니라는데 지금 요즘에 비극이 있는 거 아닌가. 대치동 같은 스타일 그러면서 김포에도 얼마 전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 있게 되면 사실 예. 밑으로는 뭐 분당이나 저기 평촌이나 이렇게 가고요. 예. 또 뭐 목동으로 해 거쳐가지고 김포까지 그렇게 예, 간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돼지 엄마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예. 이 학종의 멘토로 다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뭐 예를 코디가 들면 되는군요. 모 대학이 뭐 유명한 대학이 예. 뭐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예. 발표를 발표를 하니까 비교과 활동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명문학계에 보낸 이 돼지 엄마들이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예. 지도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참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또 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비교과 활동 올인하다가 예. 수능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주의 봉선동이라든지 뭐 예. 이 뭐 대구의 범어동과 같이 그런 예. 특정 뭐 도시에 지방 도시에서도 이런 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을 잘못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온 나라에 이제 퍼져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 그것이 부동산 가격과도 연결이 맞아요.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예. 지난 정권에도 또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걸 내세워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이 작전 세력 혹은 그 투기를 강사들, 주장하는, 예. 저자들이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또 가격을 엄청 올리고 아하. 그러면서 교란을 해주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후폭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결국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모순들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러다 보니까 뭐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강남의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그 강북하고 차이가 나는지 좀 정리가 그렇습니다. 되어 있나요? 그래서 뭐 강북보다 32만 원 정도 더 많다 이런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광역시나 지방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사실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정도를 보게 되면 빈도수? 오히려 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강북과 뭐 강남을 비교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노출된 사람과 뭐 일시적으로 노출된 그런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편차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비용을 더 많이 들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강남은 무조건 따라잡기식으로 겉으로만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은 거꾸로 아니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야 될 때 이런 단순 수치 가지고 또 따라잡아야 된다, 예.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사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부모들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아주 날카롭게 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누리는 것을 갖다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다는 욕망이랄지, 네. 내가 못 누리는 것을 자녀 세대들은 반드시 좀 누리게끔 해주고 싶다는 이런 욕망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네. 자기가 이룬 것들을 대물림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의사가 의사 자녀를 만든다 맞아요. 이런 거고 예, 의사가 못된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의사를 내 한번 대리 만족을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학생들이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관계가, 생겨가지고 네. 행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잘못된 사례들은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측면들 이런 점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이 모든 어떤 부의 분배라든지 생산들을 좌우하는 시대는 많이 저물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점들을 아직도 뭔가 지푸라기로 잡는 듯이 조장을 하고 있고 그걸 또 그냥 수용하는 가운데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조차도 예.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지역 예. 간의 갈등들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이 예.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서 너희들 왜 싸우냐 이거보다는 이 교육 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뭐 특히 사다리 계층 이동 방법 방식들을 좀 다양화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사교육에만 의존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통해서 뭐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복한 삶을 구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 증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엘리트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고 예. 예. 겉으로는 뭐 사교육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다 뒤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습이라고 하는 게 온전한 그런 잘못된 사회 모델. 그러니까 네. 유일한 계층의 이동이랄지 계층의 어떤 뭐랄까 그 수호랄지 이게
세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족주의가 예.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재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가족한테 혹은 자녀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요즘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전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하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나눠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만이 아니고 전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해외는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어떤 부의 어떤 재분배. 분배, 예. 이런 문제, 기부 문화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노력들이 상류층부터 있어야만이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입시 교육까지도 같이 연관돼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돼 있는 콘텐츠 하나 네. 소개를 해주시죠.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제목이네요. 대학에 의존하면 예. 혹은 대학에 가면 뭐든지 다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데다가 국공립대학이 아니고 사립대학이 너무 많아요. 예. 전체 대학생 중에 75% 이상이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등록금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유럽처럼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요. 예. 사립대학을 줄이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대학이 너무 강고하게 어떤 계층의 재분배를 나누는 것을 줄이는 형태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좀 이 명제를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